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통화 스와프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환율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살벌한 압박 신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를 지금 미국은 알고 있고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통화 스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화 스왑을 거부한 이후에 말로 구두로는 한국의 원화 약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통화 스왑을 한쪽으로는 거부하면서 한쪽으로는 원화 약세를 거론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이 원화 약세 이거를 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방법보다는 일단 경제적 방법으로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1480원을 향해 치닫던 지금 환율이 약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469원 뭐 이 정도 하고 또 오늘 이제 또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내려왔는데 아마 이것도 역시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한국의 원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개입이라는 것은 일단은 구두 개입입니다. 그런데 구두 개입만 갖고도 그야말로 이거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지금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한국 경제와 맞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강력한 기초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원화가 약세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를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또 우리를 이것이 또 사실상 또 신뢰를 주는 건지 이게 헷갈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경고 그리고 이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원화를 갖다가 지금 미국 측에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일단 말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통화 스왑은 안 해주는 걸 또 우리가 염두에 두면 뭔가 미국 측에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서 애완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애완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화가 들쑥날쑥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죠. 이게 환율 조작국으로의 지정을 지금 경고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화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하는지, 급등은 왜 하는 건지, 근데 다시 급락은 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급등하다 갑자기 급락을 합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개입했다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환율 조작국이 되는 거예요. 환율 조작국 되면 골치 아파지죠. 한국 환율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죠. 베센트 더군다나 재무장관 강경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윤철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한국의 환율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협 속에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인데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계속 보일 경우에 한국의 대미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미국 측에다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 우리가 1년에 2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조차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베센트 장관은 말이죠. 한미 간 무역 투자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대미 투자는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한미 간 무역 투자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말은 대미 투자 관세 협상 한 대로 이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미 투자는 하라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주목하고 있을 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통화 수합을 거부했단 말이죠. 환율 우려 때문에 한국은 한미 무역협정 체결 때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 간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200억 달러 이상 할 테니까 통화 수합을 해달라. 이것이 조건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환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목하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환율이 문제가 생기고 대미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경제 성장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됐고 우리 금리가 낮단 말이죠. 미국보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 격차도 0.3% 이상 그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되고 뭐 0.3%가 아니라 그 이상 지금 훨씬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지금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리 우리가 올라가도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AI 투자가 이어지고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비해서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로 조금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1% 이상이 될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환율 관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강하게 개입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환율 조작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국민연금이라든가 너무나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애완 보유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애완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 그러니까 관찰해야 될 나라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디메리트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것들 봐라. 저것도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 잘못하다가는 크게 말이죠. 미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투자도 못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굉장히 수출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말이죠.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한 채 상호관세를 부과해서 한국의 무역 흑자를 줄여서 손발을 묶어놓고 환율을 관리하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 관세를 갖다가 때린 이유도 불명해요. 물론 미국이 트럼프가 자기를 돈 벌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들을 손발을 묶어놓은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한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이죠. 환율 이거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의도 아닌가. 그러니까 애완 보유고를 묶어놔 버리고 다른 데 못 쓰게 그러니까 북한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 못 쓰게 묶어놔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측에 손을 빌리게 만드는 통화사업 같은 거 말이죠. 그런 전략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배당하면 이재명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딴짓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안 믿는 거죠. 중국 측에 셰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도 뭐 이재명이 또 말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 듣게 하는 그러니까 길들이는 방법으로 좀 경제적 하나의 제재를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벌써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적성 국가에 대해서 불량 국가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다 했죠. 한국이 그 경제 제재국이 사실상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강신업 회원, 지구회원에 여러분께서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